적인 과제라고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이 위헌과 위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 진행 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항소심 선고기일인데요. 오후 2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죄. 예. 예. 그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게 거짓말이다. 네.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네.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네. 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이 유죄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1심에서 그런 것인데 예.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사진을 올려놨다. 근데 그 사진 나중에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진 조작된 거더라. 네. 이 말을 가지고 골프를 쳐놓고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건 의미를 캐내서 억지 유죄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백현동 그 사건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네. 근데 5개의 공공부지에 대해서 계속 협박을 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고 거부를 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백현동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더 부탁을 하고 계속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길래 특정한 조건을 붙이고 또 일부의 최소한도의 용도만 받아들여져서 준주거 용지로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앞문장에 나오는 협박, 예. 뒷문장에 나오는 그 용도 변경 예. 이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이거든요. 안 들어줬다,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조건을 붙여서 일부만 수용해줬다 다 빼버리고 협박해서 들어줬다라고 말을 언어를 악마의 편집을 해버린 것이죠. 그 말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러면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 자체를 안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합리적인 판사가 다수라는 그런 그 신뢰 이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은 1심 판결은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네. 2심 판사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그게 저의 굳은 믿음이고 많은 수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든가 뭐 위증죄로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 자체를 선거법으로 엮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 안규백 의원의 주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로 불성립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네.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 외에는 네.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른바 면책특권인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믿을 수 없고 편견에 가득 찬 판결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문제인데 네. 면책특권도 부정해 버렸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네. 국감과 관련 없는 발언을 일관을 했고 예. 허위 진술로 일관을 했으니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네. 하루 내내 경기지사한테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걸 두고 네. 어떻게 그게 국감과 무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압박을 넣은 거냐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느냐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20차례가 넘는 공문을 보내서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심리적 압박 이상은 느꼈을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예. 근데 그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악의적인 그 어떤 허위 진술의 일관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저는 편견으로 가득하다. 네.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판결을 했다고 믿는 입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도 충분히 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예. 법리에 관한 주장 그리고 면책특권에 관한 주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믿는 것이고 또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공소기각 판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서 오늘 뭐 판결 결과는 당연히 뭐 기대한 대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때도 의원님 무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1심 재판장에게 그렇게 예. 큰 편견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예.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뭐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은 예. 다수의 어떤 뭐 어떤 보편적인 네. 합리성을 가진 그 법관 이 수준을 저는 전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결론은 틀렸습니다만은 그 예상을 이 빗나간 제가 잘못이 아니고 그런 편견을 가득하게 보여줬던 네. 그 법관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 그러니까 법은 진짜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그것도 계속 다른 사람들은 날로 계산하는데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명분을 만들어줘서 석방시켜버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해놓고 또 한덕수는 3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그 헌법 위반 아니다라는 결정문을 써버리고 그러니까 도무지 국민들의 그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법 엘리트들이 법을 가지고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 일종의 정치 행위. 어제 이춘석 의원은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유지했던 것은 외부의 압력과 상관없이 뭔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어떤 국민을 위한 양심적인 판결을 내려라라고 네. 어떤 그 법이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일 텐데 네.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재판인 것처럼 해석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그 가치는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네. 국민의 상식과 어떤 반대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네. 뭔가 조금 뭐 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예. 그리고 어떤 자기의 독자성, 자기의 엘리트적인 고집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어떤 역사적인 흐름 법칙에 맞출 수 있는 이런 어떤 판결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또 그런 법관들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뭔가 한번 연구를 해줘야 할 중대한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세상이 갈수록 진영으로 나뉘고 진실이 뭐 2개의 축으로 상식이 2개의 축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을 맞이할수록 법관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결정 이게 참 필요한 시점인데 그 재판관들마저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각자 예측 못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불행을 떠드는 것이고 국가의 뭐 혼란, 네. 뭐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그러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번 예. 같이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야 할 때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검사 중에도 진짜 의로운 검사 한 명이 없는 거냐 이제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더 평가할 말할 가치를 가치도- 뭐 느끼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는 뭐 따로 언급조차 하기는 예. 싫습니다. 당내 저도 취재를 해보면 뭐 무죄부터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500만 원 또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을 대선과 연동해서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당내에서 뭐 어떤 입장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비상의총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이후에 방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침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무죄가 이제 베스트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나올 때,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론 이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항소심 이후에 뭐 석 달간 해야 되는 대법원 결정을 뭐 빨리 땡겨서 뭐 5월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선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살인을 위한 장치로 가져가려고 한다. 뭐 별별 소문은 다 돕니다. 지금 국회 주변에서. 의원님은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죄가 나면 대법원이 석 달 안에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원칙 네. 이걸 지킨다는 명분으로 빨리 하려고 할 텐데 네. 그 무죄를 확정하는 결정은 뭐 빨리 해도 됩니다마는 무죄를 유죄로 바꿔가면서 네. 뭐 또 전원 합의체까지 거쳐가면서 유죄 결정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기는 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 대선 안에 이게 뭔가 결론이 난다는 거, 예. 대법원의 결정이 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유리 불리 이런 것을 떠나서 네. 그 어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진행을 하고 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좀 일정을 진행하기를 네.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말 그 저 혹시라도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들 네. 저 윤석열을 복귀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어쨌든 무죄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판단이나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것은 하지 않으시는 거고. 만약에 그 만에 하나 예. 뭐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상고를 해서 네. 대법원에서 바로잡도록 노력은 해야 할 텐데 예. 그 부분은 저는 뭐 무죄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예. 가정을 전제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예. 지금 드리기는 어렵다는 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